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어제 예상치도 못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서 많이들 당황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판결 내용 자체는 당황스럽다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사건 처리 속도를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상고 기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기환송이 됐죠. 대법원에 걸려 있는 사건이 9일 만에 파기환송이 됐다. 글쎄요.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인제 이 뉴스를 보고 주변에서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제 경험을 좀 생각을 해 보다가 제가 대법원 국선 변호인 때려친 이유가 갑자기 불현듯이 다시 떠올라 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대법원 국선 변호인이라고 변호사 이력에 한 줄 적어 놓으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조차도 대법원 국선 변호인이라고 한 줄 적어 놓으면 뭐 엄청난 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제 이력에다가 대법원 국선 변호인 적을 때 사실 '이거를 굳이 적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일단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하면 다 선정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제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죠. 뭐 대단한 경력이 있어야 선정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개업하자마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인제 대법원이라는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이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선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대법원에서 활동하는 국선 변호인이니까 경력도 많고 실력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알죠. 이게 대단한 경력이 아니라는 걸. 대법원 국선 변호인 처음에 신청할 때는 '아 내가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억울한 사람 한 명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쓴 글 하나로 어떤 피고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한 10년 하면 한두 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니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에 법리적으로 아예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 상고를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대부분의 상고 이유서는 아마도 제대로 읽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 기록에 편철돼서 어딘가로 사라졌을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회의감을 좀 느꼈고 그래서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때려쳤어요. 상고심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맞냐 틀리느냐는 사실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이 없어요. 진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제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 사건인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우기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인정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데 그거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처럼 "포장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죠. 백반양보해서 뭐 이런 정도의 요구는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인정과 법리 사이에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요리조리 쓰면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봐 주실 수 있는 그런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 사건들은 이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의 경우 일단 국선 변호인이 형식적으로 선임이 됐는데 따로 사선 변호인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툴 여지가 있고 다퉈볼 생각이 있으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는데 국선 변호인에게 별도의 언지를 주지 않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막판에 갑자기 사선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를 막 내요. 그러면 국선 변호인은 자동으로 해임이 되거든요. 미리 서면을 썼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이 된 이상 상고 이유서를 안 낼 수는 없는데 또 막상 피고인이랑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인제 기록 바탕으로 어찌저찌 상고 이유서를 다 작성해 뒀는데 갑자기 사선 변호인이 등장해서 서면을 내 버리면
저는 한 일이 있는데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최소한의 보수조차도 못 받고 사건이 끝나요. 이제 그런 거 한두 번 당하면 좀 아찔하죠. 근데 또 국선 변호인 보수 받겠다고 피고인 의사 확인도 안 하고 맘대로 서면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입니다만, 사실 더 큰 이유는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10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을 아예 상고 이유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고 이유서에 양형부당에 대해서 써 달라고 합니다. 양형부당인데 양형부당이 아닌 것처럼 써 달라고 하죠. 많은 변호사분들이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과 법리를 고민하셨지만, 그 대법원에 계신 재판연구관님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대로 컷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주장을 해 달라고 하느냐. 진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고를 핑계로 미결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다툴 여지가 없으면 결국엔 할 말이 형이 과하다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다투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 요구를 들어 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인제 그런 요구에 따라오는 것이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상고 이유서는 꼭 마지막 날에 맞춰서 제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인제 불의의 사고로 기한을 놓쳐서 상고 이유서 제출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일찍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거 잘못될 가능성이 없지 않냐. 그냥 제출해 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뭐 가족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서신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회의감이 느껴져 가지고 대법원 국선 변호인을 때려치게 됐습니다.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가 안 되니까 형량이 무겁다는 얘기를 써 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것도 사실 상고심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법리적으로도 다툴 여지가 없고, 그럼 이 상고 이유서를 도대체 왜 쓰고 있는지 갑자기 모니터를 쳐다보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읽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문서를, 그런 서면을 왜 쓰고 있냐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또 이제 의미 없는 문장을 의미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막 쓰고 했었는데, 그렇게 몇 번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변함이 없으니 결국 그만뒀죠. 진짜 절실하게 저의 도움이 필요하는 분을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가는 서면이라면 거기에 어떤 논리든 근거든 주장이든 제 마음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글을 쓰려고 하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시간에 진짜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 역량을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고 사유가 안 되는데 억지로 상고 이유서를 써 가지고 제출하면 진짜 얼마 안 가서 바로 상고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가 막히게 찾아 가지고 쳐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양형부당 같은 걸로 상고했을 때 대법원에서 시간 끌 수 있는 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고민할 거리도 없는데 뭐하러 오래 두고 있겠습니까? 대법원에 사건이 걸리면 대법원에 사건이 걸려 있기만 하면 '시간을 좀 끌 수 있다. 판결 확정까지 시간을 좀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특히 형사 사건에서 상고를 했다면 한 달 이상 끌기는 어렵지 않나. 운이 좋아 가지고 2달 3달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보통 결판이 나더라고요, 상고유서 제출하고. 제가 인제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제 지금 모두가 알고 계시는 그 사건에 있어서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한 달 안에 판결이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그러면 대법원 판단에 파기환송심에 사실상 법률상 판단이 기속되는데, 그러면 남은 거는 양형부당밖에 없거든요. 근데 양형부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상고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그러면 정말 재판이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면 판결 확정을 못할 바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송달이나 여러 절차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사실 못할 바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괜히 딴지 거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